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종목을 잘 고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분과 함께 한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또 AS 해볼 종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먼저 산다 이름값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서 좀 편안하게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좀 기다렸다가 열어보니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기다릴 새도 없이 당일에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그 종목 보기 전에 저희 전략부터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뉴욕 증시가 이틀 정도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 영향을 잘 받아서 갈 수 있을지 3월에는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요? 이번에 파월의 얘기는 금리 쉽게 내리지 않겠다가 사실 주였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금리 안 올린다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CPI가 만약에 오르더라도 올해 그 2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에 발표된 2월 CPI가 오르더라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것뿐이지 금리 인상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에 아마 안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월에서 5월에서 6월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바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머니플레이 플레이어들의 메커니즘은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시장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고점 부분을 좀 의식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고 있는 것들은 일단 IT 쪽, 우리가 인공지능 쪽인데 인공지능이 여기에서 계속 또 회자가 된다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거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지금 봐서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약세보다는 박스권이든 어떻게 됐든 하락 추세보다는 상향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다. 추격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지만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섹터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쪽 또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안에서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먼저 산다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 다뤄주셨지만 2차 전지를 유난히 또 좀 강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사실 AI, 반도체, 로봇 이런 쪽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원님께서는 2차 전지가 물론 이제는 좀 바닥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아직은 우리가 의문이 있긴 있었을 때 미리 좀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2차 전지 좋다 좋다. 근데 정말로 이쪽에서 좋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2월 23일에 지오릿 에너지 또 리튬 관련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일에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먼저 산다가 이번에는 좀 앞당겼네요. 그러게 수익률을. 말입니다. 네. 사실 엔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엔캠은 제가 직접 제가 탐방을 상당히 자주 다니는데 엔캠도 탐방을 다녀온 회사고 지오릿도 탐방을 다녀온 회사거든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은 회사의 성장과 비전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해줬을 때 이거는 가능한 거야.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맞다면은 제가 성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엔캠도 리튬과 미국 시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오릿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튬과 그다음에 미국 시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오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이 우리가 광물하고 염호 리튬이 있는데 이건 환경 파괴 문제가 많아서 미국에서도 리튬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리튬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환경 파괴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친환경 시스템이 나온 게 DLE라고요. 리튬 직접 추출 시스템인데 지오릿 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약 95에서 97% 되는데 이전에도 리튬 회수 기술이 있었지만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양극재 3사에다가 DLE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13일인가 국내 최초로 DLE 시스템의 그 데모라인 가지고서 아마 그 기관들 다 불러서 IR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양극재 3사에다가 공급이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탐방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보고 있는데 아직도 남은 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13일 날 하는 그 파이로트 라인 시연에 아마 제가 참관을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참관을 하게 되면은
또 예세 드릴 거고요. 이제 봐야 될 거는 지오리드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염호입니다. 미국 염호를 리튬 채취를 계속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도 하고 할리버튼하고도 큰 회사인데 리튬 채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엔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처럼 좀 이렇게 희망이 된다.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캠으로 정말 높은 상승률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제2의 엔캠이다 이렇게 또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창기님께서 박영우가 간다? 박영우가 먼저 산다인데 박영우가 간다라고 또 얘기하셨네요. 대단하다. 자주 나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이게 좀 한 수 앞을 미리 내다보는 전략이니까요. 미리 본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이제 주목해 볼 이슈와 섹터들 짚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을 가지고 오셨고요. 인터배터리 효과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좀 맞물리면서 어제장에서도 관련주들 좀 크게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특히 인터배터리를 어제 또 가셔서 직접 4-5시간 참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탐방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전시회 같은 거 참관을 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는 것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거 보지 않고 회사의 가치나 그다음에 성장성이나 앞으로 발전될 상황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전시회를 참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터배터리를 사실 그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루 늦어서 어제 갔고요. 어제 가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루가 좀 빨랐어요. 2차 전지 움직임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국내 최대 규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전시회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는 업체들, 삼성 SDI, SK온, 포스코홀딩스, 기아,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조하고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나 보호, 프로텍트가 많아서 그런지 샘플만 전시하고 장비도 전시 안 하고 그냥 카탈로그만 전시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참관 업체 중에 관심 업체를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삼성 SDI였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외도 받고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가 하고 봤는데 삼성 SDI를 가서 보니까 삼성 SDI 부스에 가서 보니까 2024년 12월에 46개월 배터리를 생산을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원형 캔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구나 하고서 그거 일자를 확인한 게 좀 좋은 거고요. 다음에는 역시 금양입니다. 금양 어제 이제 강하게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4695 배터리, 원형 배터리를 전시를 했는데 제가 가서 실물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아마 국내 최초로 개발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금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동원 시스템즈가 눈에 띄었거든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원형 캔하고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2차 전지용 파우치였었는데 원형 캔하고 알루미늄 박은 다 알고 있었지만 파우치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약간 부족했었거든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파우치가 일본의 D사보다도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에서 다 품질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상용화되면서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나 더 있었다라고 보고요. 대본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탈철기를 제가 사실 처음 봤거든요. 대본 마그네틱도 있었고요. 강원에너지가 우리가 열처리로를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2차 전지 소재들 미세 분쇄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국내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갈 때 포스코 퓨처엠고 옆에 직원도 같이 왔었는데 상당히 관심을 보이더라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업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IS동서도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로 그쪽에 그 큰 부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반 정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IS동서라든지 세빛이라든지 아니면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그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사로 현장을 접하는 거랑 또 다르게 생생하게 직접 다녀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쪽 여전히 볼만하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이 중요한가 또 궁금해지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기도 전부터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찐시황님께서 동원 시스템즈를 좀 픽으로 많이 꼽으셨나요? 이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동원 시스템즈는 저희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네. 이거는 들고 있으면 되는 종목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부터 강조하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12월 1일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첫 반등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 동원 시스템즈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동원 시스템즈인데 어제 많이 오르지 않고 오늘 올랐으면은 아침에 말씀드리고 참 좋았었는데 하루 어제 빨랐어요. 장중에 상한가 같더라고요. 예, 너무나 지금 하루가 빨랐습니다. 아쉬워요. 제가 네. 인터뷰들이 어제 그냥 발품 팔아가지고서 발바닥에 땀나게 네. 막 돌아다녔었는데요. 일단 그 캔하고요 포장용지 전문 업체인데 2차 전지 양극재용 알루미늄 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파우치팩 이거를 가서 어제 정보를 얻어온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파우치팩을 못 만드나 했는데 일본의 그 D사보다도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다 퀄리파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시장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성장 가치가 주가에 아직은 미반영돼 있다. 어제 올랐지만은 아직 덜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2차 전지 소재들이 PR이 보통 한 50 정도 되는데 어제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가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PR이 15 정도 되니까 최소한 여기서 한 20, 30%는 충분히 더 오른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궁금합니다. 일단 매수가는 뭐 오늘 정도 뭐 시가나 아니면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너무나 추격 매수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는 5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손절가는 3만 원 5천 원인데 하락할 확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신 동원 시스템즈 매수가는 4만 원,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IS 동서인데요. 이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중에 월가워즈 채널에서 IS 동서 IR 담당자를 모시고 한 달 전에도 이제 이야기 그러셨습니까? 나눴었어요. 이제는 건설이 아니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로 맞습니다. 불러달라고 했었거든요. 어제 가서 IS 동서를 사실 건설하고 지주사로만 알았는데 이거 절대 저평가 종목입니다. 네. PBR도 0.5밖에 안 되고요. PBR이 3.2밖에 안 되는데 PER이 어제 가서 보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작을 했는데 자회사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부스를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는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설이나 이쪽으로 보는 것보다도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부각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세빛하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은 이 회사가 저평가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고 2차 전지 그 폐배터리 사업이 리사이클링 사업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차적으로 매수가는 한 26,000원 정도 지금 현재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는 35,000원인데 이것도 PR이 해봐야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24,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저평가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IS 동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생생한 정보들 제공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시네요.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